대치동 애들 중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 진짜 한 2% 안으로 잘하는 애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다. 그게 기본이에요. 예. 예외가 되는 애들이 딱히 뭐 기억이 안 나요. 실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책 안 읽은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그 리딩, 독해 방법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리딩 방법이 되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하나씩 좀 소개를 시켜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네. 할 수 있는 건 이제 원서 읽고 네. 공부하는 것이죠. 네. 원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토론하고 네. 글 쓰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저희 대치동 근방의 학원들은 초등 저학년 때는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실은 이게 초등 저학년한테 가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제가 알고 있는 여기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는데 영어를 좀 잘한다 네.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이 방법으로 한 것 같아요.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글 쓰고 이런 식으로 네. 하는 애들이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상당히 좋다고 봐요. 특별히 이제 나이대가 좀 어리다고 하면은 네네.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아이가 특별한 그 특성을 가지지 않은 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라고 하면은 네.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때 나이 애들은 책 읽는 게 좀 재밌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뭐 새로운 측면이 있으니까. 네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네. 혼자만 하면은 좀 이제 덜 재미있을 수 있는데 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이거 공유하면은 더 즐거워지고 네.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관심 유지도 더 쉽고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부한 거랑은 좀 틀린 거죠. 네. 공부 어렵죠. 네.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수월하게 하려면은 뭐 초등학교 때 원서 읽고 토론, 영어로 이제 얘기하고 이 과정이 정말로 좋다. 글 읽을 때 표현 같은 거 습득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기에도 요 원서 특히 소설책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호흡이 짧은 글들 있잖아요. 한 페이지 지문 읽고서 문제 풀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네. 그 맥락이라는 게 유지가 이제 되는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이라는 거는 네. 캐릭터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네.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스토리 흐름이라는 것도 정해지면은 갑자기 막 뜬금없는 식으로 가면은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그 이야기의 맥락이라는 게 유지가 쭉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일단 한번 몰입이 이렇게 딱 되면은 내가 그 캐릭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약간은 모르는 표현 같은 게 조금 나온다 하면은 맥락상 이걸 수밖에 없어 하고 더 잘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구나. 이런 말들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들이구나 혹은 나쁠 때 하는 말들이구나라는 거를 캐치하는 거 그리고 각인하는 게 이게 굉장히 잘 된다. 이 원서 특히 소설 읽기 같은 게 원론적인 네.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네.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네. 2분 안에 읽어야 돼요. 음. 그런데 예를 들면 드라마 네. 1시간 정도 되죠. 영화 2시간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드라마, 영화 많이 보고 좋아하잖아요. 돈 주고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채집이나 사냥했을 때 모닥불 주변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얘기하죠.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닥불 펴놓고 얘기하다가 피곤하면 좀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야기 같은 걸 가지고. 근데 책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포인트네요. 이야기가 포인트예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에 집중해서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가 되고. 이게 인간의 습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2분의 1은 지문이 잘 머리에 안 남아요. 그렇죠. 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네네네네. 저도 그래요. 네. 제가 읽어도. 네. 그걸 가지고 한 10분, 20분 같이 우리 수업하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좀 남잖아요, 머릿속에. 이게 같은 원리예요. 인류학적인 의미에서도 원서 읽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집으로 독해력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가 있죠. 네. 요거의 효과는 뭘까요? 그 원서 읽기랑 좀 대비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시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평가 자체가 네.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에 익숙해지는 거죠. 영어 원서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읽는 게 약간은 내공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라면은 이거를 칩 같은 거 모아놨다가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그쵸. 게 문제집 푸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네네. 하면 될까요? 예, 예. 내공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원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으니까 꿰는 작업 같은 게 약간은 문제집 풀기 정도가 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시험이랑 거의 똑같은 시기니까 문제집 풀고 이런 게. 대부분의 문제집이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하고 이 소설 사이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연습할 때 좋은 거는 문제 푸는 거 연습할 때 좋은 거는 한 20분에 하나 풀 수 있는 거.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 거기 네. 문제가 여러 개 달려 있잖아요. 한 네. 10문제 달려 있고 그럼 20분, 30분 시간이 할애가 되는 게 좋아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중이 안 돼요.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지문이 계속 바뀌게 되면 이걸 힘들어해요. 집중이 안 되죠. 세팅이 계속 변하니까. 네네네. 등장인물이 변하는 거죠. 물론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토플 문제 보면은 20분짜리인데 아이들은 이제 20분, 25분, 30분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좋다고 봐요. 이게 집중력이 좋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용에 좀 빠져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몰입이 깨진다는 거를 저도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지문 이게 짧게 자잘하게 치는 거 있잖아요. 수능식으로. 요 정도 읽은 다음에 풀고 하면은 여기 약간 들어갔다가 벌써 나와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야기가 이게 되면은 빠져드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계속 보고 있고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끊어치는 지문으로 이게 문제 풀고 이렇게 독해 공부했던 애들은 그거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을 딱 보고 요 문장이 정확한 의미 캐치하는 거. 왜냐면은 이건 맥락이 없으니까 이건 맥락이 없잖아요. 요거 놓치면 끝이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쌍심지를 키고 보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게 이래갖고 이 뜻이다 해갖고 요거 훈련하는 데는 자극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레벨 테스트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리딩에 크게 주제나 요지 파악하는 게 있고요. 세부 내용 파악하는 게 있어요. 디테일 파악하는 거랑 주제 파악하는 거. 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주제 파악이 월등히 강하고요. 짧은 지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애들, 문제집 많이 푼 애들은 세부 내용 이해가 훨씬 좋아요. 이거는 뭐 명백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나와. 이게 시험 지문 보면은 대충 이력이 나옵니다. 시험 본 것만 보셔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맞추시잖아요. 무당같이 맞추시는데 저는 이제 가끔 생각했어요. 참 용하시다. 그거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 맞추시지 했는데 이런 걸로 이거는 거의 틀리기 어려운 게 글 쓰는 거 있죠? 어휘 있죠? 세부 내용이 있죠? 주제 찾기 있죠? 요 네 개만 보면은 거의 이제 나와요. 애 나이 이력까지. 보고.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어갖고 그 영어 잘하게 된 애들은 약간 전체적인 그런 접근법을 취하더라고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요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거는 요 전후를 많이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전에서 좋죠. 좋은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수능 지문 이런 거 중에서 긴 글을 중간에 잘라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맥락 없이. 이런 글에 좀 약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해요. 느닷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글들은. 하고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은 약간 좀 둘 다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한 2학년 말부터 고3 모의고사 수능 이거는 갑자기 느닷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문 중에서.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한 문장 읽었을 때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안 되면은 놓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따로 좀 이제 다독을 했던 친구들, 독서를 통해서 했던 친구들도 체킹을 좀 해주는 게 괜찮겠죠? 미리미리 좀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거 미리 보여주고 갑자기 안 되잖아요, 대부분. 네네네. 반대로 이 짧은 지문으로만 공부했던 애들은 단어 하듯 하나하나 다 안 불러주면은 이거 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물어보고 흐름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적다.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 어휘고 능력이면 충분히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긴 호흡의 글을 읽고서 이걸 서머리 쓰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하겠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지문으로만 공부했던 애들은 그게 굉장히 약하고 다독을 못해요. 얘네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진짜 책 많이 읽었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이 대치동 애들 중에서 진짜 잘하는 애들 진짜 한 2% 안으로 잘하는 애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다. 그게 기본이에요.
예외가 되는 애들이 딱히 뭐 기억이 안 나요. 실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책 안 읽은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예. 근데 이제 학습력은 좀 있는데 지문으로 그 문제집으로 공부했던 애들 중에서 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애들이 그 다독이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근데 모의고사가 절대평가로 변했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변했다고 하는데 모의고사는 어려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내신도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공부했을 때랑은 비교가 안 돼요. 네네네. 맞아요. 그 왜 이럴까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 긴 책을 읽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영어 실력이. 영어로의 문해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얇은 챕터북까지 합치면은 몇백 권을 읽고 오잖아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네. 그게 최상위권을 가는 기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봤던 애들 중에서 영어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다 100권 이상씩 책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집으로 하는 애들은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문제집으로 하고 학습력이 네. 뛰어나면은 그 전까지 가요. 최상위권 전까지. 그런 것 같네요. 그게 차이다. 문제 풀 때 시간 재고 푸는 거랑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곱씹어 보는 거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집으로 풀어도 시간 재고 풀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일단 한번 풀 때는 시간 무제한으로 두고 답의 근거를 찾아서 풀어 이렇게 하는 거랑 제한 시간 안에 무조건 이거 풀어야 된다. 효과가 좀 다르겠죠? 지금은 이제 문제 풀기잖아요. 네네. 문제 풀기는 시간 제한을 줘야죠. 안 그러면 이제 현실 세팅이랑 너무 다르니까 네. 시험이랑 비슷한 환경을 줘야죠. 시험이랑. 그래야지 이제 그게 적응이 되고 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그거를 안 하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심하잖아요. 네. 시간 제한을 두면. 그러니까 평소에 심리적인 압박을 줘야죠. 시험의 효과가라는 게 시험을 자주 보라 그래요. 근데 어렵지 않고 아주 큰 시험 말고 뭐 아주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그런 시험을 자주 보라 그래요. 그래야지 시험에 익숙해지고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세팅을 해놓고 시간 제한에 대해 익숙해지는 거죠. 시간 재고 한번 푼 다음에는 틀린 거 정도는 좀 곰곰이 곱씹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간 같은 거 이제 많이 신경 안 쓰고 느긋하게 하나하나 이게 체킹하면서 해보면은 뭐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는 시간 딱 정하고 뒤에 리뷰할 때는 조금 여유롭게 오답 정리라든가 리뷰. 네. 그러면 아주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해를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가 이제 실은 좀 고민스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독해 문제도 오답 정리를 해야 되냐,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필요성 자체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읽어서 답만 맞추는 정도 이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오답 정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독해 수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시간 재고 풀었는데 틀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오답 정리를 해야 될까요? 좀 이상적인 것하고 네. 현실적인 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상적인 건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네. 답지를 보고 거기 해석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왜 틀리고 내가 왜 맞췄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하게 돼요. 그걸 글로 적던 안 적던, 이게 이제 이상적인 경우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놓여진 현실적인 환경에서는 이 이상적인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관심사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성장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만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학습 효과를 가지고 이 학생이 진짜로 오답 정리를 하는지를 보려면 쓴 거를 누군가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는 거랑 쓴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자기 생각을 글로 쓰다 보면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거, 자기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지문을 이해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글로 쓰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걸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지적하게 되면 그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말로만 하다가 보면은 너 이거 이해되냐?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말이 좀 통하면 난 이해하나 보다. 근데 글로 썼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상하지 않냐? 그럼 자기도 이상하거든요. 그럼 난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다.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현실적인 경우에는 오답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문제를 열심히 풀었으면. 저는 이제 목격하는 게, 어떤 애들은 정말 감각적으로만 접근한다. 이게 언어니까 당연히 감각이 필요한데 요거에만 의존하면은 점수가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애들 특징이 1에서 갑자기 4로 갔다가 막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뭐 이러더라고요. 등급이 이 정도니까 뭐 점수가 30점씩 차이나고 이래요. 맞습니다. 이거를 약간 안정화를 시키려면은 수면 위로 가시화를 시켜야 된다. 가끔 가다가 물어보고 이게 얘기 들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근거야 그게? 자기 내면에서는 이게 조화로웠던 거예요. 말로 뱉기 전까지는 조화로웠었는데 말로 뱉고 나니까 자기도 약간 수치스럽게 느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표면화 해갖고 가시적으로 좀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긴 해야 된다. 네네. 적어도 이제 틀린 문제 정도는 간결하게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 한 문장이라도 뭐 말하거나 쓸 수 있을 정도 혹은 생각이라도 정리할 정도가 돼야지 나중에 좀 점수를 안정적으로 고득점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으로 푸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감으로 풀었는데 잘 됐으면 맞췄어요. 오답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감으로 했는데 그 지문은 감으로 안 되는 지문이니까 네. 틀린 거예요. 뭐 아이의 능력인지 아니면 네. 지문의 건지 그건 네. 저희도 뭐 바쁘면 판단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답 정리를 통해서. 독해 오답 정리도 해야 된다. 독해 리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